김건희 씨 녹취록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17%를 넘긴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이 이번 주말에도 이제 방영되기로 예고가 돼서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사 MBC가 어제 돌연 입장을 내고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 씨가 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오늘 신문기일이 잡혔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MBC가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 뭐라고 보세요? 좀 부담이 됐을까요? 일단은 MBC가 가처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승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제가 일요일 날 아주 그냥 기다리고 저도 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제가 쭉 봤더니 뭐 이렇게 그냥 살살 긁는 이야기만 하고 뭐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어서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니 후속편은 또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온다고 딱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황당을 했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권투, 복싱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합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메인 게임은 좀 나중에 하고 오픈 게임 한두 개 한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그 메인 게임을 딱 했는데 그 방송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야 이거는 오픈 게임만 좀 보여주다가 메인 게임은 다음 주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러면서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 MBC가 공영방송인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시청률 장사를 하나? 그래서 제가 시청률을 찾아봤더니 이번 그 시청률이 17.2%였는데 전전주 시청률은 1.8%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0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그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던 것 같고 혹시 이번 주에 MBC가 진짜 메인 게임을 준비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메인 게임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송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방송국의 편성권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그 종합해가지고 MBC 순회진에서 방송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극히 잘한 결정이었다. 그 만시지탄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감상평까지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률도 찾아보신다니 저도 제가 좀 반성하러 가게 되는데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이제 탐사보도 채널인 만큼 이제 탐사보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녹취 내용만 남아서 혹시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 또 다른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했는데 방송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아마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김건희 씨 녹취록을 공개한 이 서울의 소리 대표 이재명 후보의 홍보 칼럼을 썼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 매체긴 하지만 이 언론인이라면 특정 후보 지지 칼럼을 쓰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 서울의 소리 매체에서 이모 씨란 촬영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분이 김건희 씨와 52차례가량 통화를 해서 지금 7시간 45분 녹음한 것을 MBC에 넘긴 거죠.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오히려 MBC 보도 이후에 조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괜히 MBC에 줬다. 너무 오히려 김건희 해명 방송을 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불쾌감을 나타냈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서울 소리가 다시 이제 자기네들 갖고 있는 파일을 자기네 마음이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백은종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홍보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홍보하는 글을 써왔던 거죠. 글쎄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얼마만큼의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요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이거죠. 본인이 만약에 우리가 언론사로서 이것을 녹음했다. 그러면 사실은 정책 편향성을 가급적 숨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백은종 대표는 오히려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씨 녹취를 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국민의힘이 변할 때까지 정치적으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제 당시 이제 그 신문 절차에 같이 들어갔던 김건희 씨 쪽에서 이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정책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의도를 갖지 않고 녹음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관심사다라고 누구나 틀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김건희 씨 팬덤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팬카페에서
팬 회원들이 급증하는 현상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팬카페에 이런 굿즈까지도 나왔습니다. 굿즈. 정치인 굿즈도 아니고 정치인 부인의 굿즈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 그림이 박힌 이 마스크가 등장을 한 겁니다. 사진을 쓰면 아마 초상권에 걸려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조만간 지지 집회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한 보수로 남지 않으려면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페 운영자 측이나 이 지지자들 층에서는요. 당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런 게 득이 되는 겁니까, 실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는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우선은 그 방송 전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팬카페 한 200여 명 정도 회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한 4만 명 가까이 뭐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어느 상황으로 갈지 통제가 가능한 건지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굿즈 얘기했지만은 저 마스크가 비용이 또 제법 비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런지, 그다음에 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집회가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런지, 그리고 회원 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순수하다면 좀 뭐 어쨌든 김건희 씨가 저런 녹취를 만들어서 일이 된 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김건희 씨 녹취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억눌려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특정 세력에 의한 뭐 편향적인 여론이 마치 전체의 상황인 것처럼 몰려가면서 내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어디선가 잘못됐어도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판단도 흐려지면서 막 우리 사회가 너무 억눌려 있었던 게 이게 이상한 현상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잘못 대처했어도 잘못 대처했다고 말 못하고 뭐 지금 사회가 양극화돼 있다고 어려운 상황에도 어렵다고 말 못하고 내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몰랐던 이런 상황들이 너무 오래 오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김건희 씨 녹취와는 별건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팬덤 현상에 대해서 뭔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